교환학생이랑 영어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대학교에 한국어로 교환학생 오는 학생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한국어가 많이 느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물론 어학당 코스를 밟게 되면 확실히 눈에 띄게 성장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교환학생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노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학을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서 어학 실력을 높이긴 힘들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요점은 뭐냐면, 목표가 영어 향상이 아닌 교환학생은 영어 실력을 높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많이 들으니까 이해력이나 아니면은 청취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리스닝 실력은 좀 높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많이 힘들어요. 4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급함이 없었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사실 엄청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읽기랑 쓰기, 듣기는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근데 말하는 거는 사실 진짜 미국 대학생처럼 말을 하고 싶은데 예쁜 단어를 쓰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야, 외국인들 친구를 직접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스피킹은 조급함이 없다 보니까 스피킹이 아직은 대학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2년 동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급함이 필요하구나. 미국에 있다고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 궁금하시고 언젠가 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영어를 미국 가기 전에 미리 최대한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기를 추천드리는 게, 영어를 알고 미국에 가면 접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훨씬 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오래 계실 분들이 아니라 교환학생을 가시거나 미국에 짧게 계실 분들이라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놓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좀 더 저 자신을 푸시해서 영어를 계속 쓸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남들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훨씬 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정말 비싸요. 미국은 정말 비쌉니다. 기본적인 평균 물가가 강남을 웃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점을 예로 들면 이 가게는 뭐가 좋아, 이 가게는 어떤 서비스가 좋아 하는 게 가게별로 차별화 전략의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여기는 그런 하나하나의 서비스가 전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서부터 전부 돈 하니까 와, 너무 비싸다. 아껴 쓴다고 써도 돈이 많이 지출되는 나라구나. 돈 같은 문제는 사실 학부생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제 학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학비를 많이 대주기로 약속을 해서 다른 학부생이랑 비교했을 때 좀 싸게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얼마 정도 하냐면 1년에 한 싸봐야 2,500만 원에서 비싸면 5천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게 미국 학부생의 학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돈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생활비도 따로죠. 기숙사비랑 뭐 그런 것도 따지면 진짜 많이 한숨이 나오는 돈이죠. 학부생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했을 때 저희들이 이만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 돈 진짜 많이 들죠.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 보증 서류가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은행 잔고증명서 같은 서류가 꼭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비자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비자를 내준다는 건 얘가 자기의 돈으로 충분히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일을 하는 거였는데요. 학생 비자를 가지고는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0시간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교내에 있는 아르바이트여야 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일하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었어요.
그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일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600불 남짓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0만 원, 70만 원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는 건데 그 돈이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돈으로 월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차 할부금, 차 보험료, 생활비 이런 걸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좀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의 임금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조금씩 더 높거든요.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른데 조금 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주마다 세금도 굉장히 차이가 큰 편이고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LA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LA에 있는 이 직장이 굉장히 임금이 세다라고 해서 더 좋게 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세금이나 생활비나 집세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텍사스 같은 주에서 임금을 절대적인 값은 적더라도 그런 거를 다 고려해봤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더 경제적일 수는 있거든요. 제가 차별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인으로서 당하는 차별이에요. 어느 정도는 나중에는 좀 무감각해졌어요.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시아인 이렇게 한다는 것만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아니에요. 은연중에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희는 그래도 수학 잘하잖아, 이것도 차별이에요. 제가 있던 곳이 뉴욕 맨하튼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흑인, 백인, 멕시칸, 남미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정말 많아요. 다 섞여 있어요. 그걸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차별은 좀 약한 편이었다고 해요. 북부 아니면 남부 쪽은 차별이 좀 더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서로가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서로가 차별 없구나라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느낀 차별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항상 논점 이슈화가 된다는 거예요. 흑인 친구들도 항상 이거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슴 속에 품고 있고 백인 친구들도 흑인에 대한 차별만큼은 엄청 조심하고 흑인 친구들도 항상 그거를 약간 노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좋은 차별도 있어요. 그 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도 제가 6개월만 있다가 실제로 학교 생활하는 거는 4개월밖에 안 되죠, 만으로 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저거 해보고 싶어 하면은 은근히 많이 들어줘요. 그래? 너 해봐.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도 뮤지컬이기도 해요. 어디서 받았냐면 이제 수업 때 받았는데 교수님이 어사이먼트 쉿을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걸 받고 있다가 다음 날에 그걸 들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못 들고 왔거든요. 저번 수업 때 학생들이 많이 안 와서 이번에도 다시 어사이먼트 쉿을 나눠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받은 애들은 받으러 와라. 까먹고 안 들고 왔으니까 저도 앞에 나가서 그걸 더 받으러 왔죠. 근데 봤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원래 저런다. 잘 잊어버리고 수업도 잘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가져온 거는 제 잘못이죠. 근데 굳이 이거를 한국인이랑 엮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로 기분이 나빴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한국인들은 수업을 너무 잘 온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하고 다음 수업 때 왔는데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수업 때 한국인 친구 제가 저슈아거든요. 저슈아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 여러분들 학생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저슈아한테 사과를 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물론 기분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저의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직장을 만난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냥 길가를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당한 차별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눈 모양, 이렇게 눈 찢는 모양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 월마트에서 5살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애가 저한테 칭크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고 니하오는 수도 없이 당했고요. 옐로우 피버이라는 말도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옐로우 피버이라는 게 뭐냐면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동양인에 대한 약간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옐로우 피버이라고 해요.
뭐 너네들은 잠자리에서 어때? 뭐 그렇게 정말 달라? 내가 야동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 미국 사람들도 직접적이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 성적과 제 태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뭐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제 겉모습이나 제 인종만을 보고 길거리에서 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죠. 교환학생과 후회를 생각하면 저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일찍 올 걸. 두 번째는 이 나라의 문화나 아니면 이 나라의 여행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올 걸. 그러면은 내가 낮잠 자는 시간 대신에 좀 더 돌아다녀 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 대학교를 안 가고 미국 대학교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사실 후회는 없지만 힘든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많이 외로워요. 한국 대학교를 갔으면은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막 으쌰으쌰 하면서 어딜 돌아다니고 OT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많이 외로운 부분이 있죠. 힘든 점은. 이렇게 외롭다고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한국으로 다시 편입을 하는 주변에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학부생들 입장으로서는. 그럴 때 이제 조금 후회를 느낄 수도 있죠. 미국에서 정말 진지하게 취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템 전공을 하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 문과나 사회과학 쪽을 해서는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쪽을 해도 취업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그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적으로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졸업을 한 후에 1년이나 이제 스템 전공인 경우 2, 3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OPT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 비용을 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야만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취업 비자는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지원했다 하면 그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큰 회사 작은 회사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기회의 면으로 교환학생을 생각하면 오 마이 갓, 이거는 진짜 전 유튜버예요. 유튜버에게 미국이라는 곳은 정말 완전 기회의 땅이에요.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모두가 경계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든 유튜버는 모두에게 경계의 대상이죠.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영상에 출연하기는 싫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죠. 근데 미국에 가면은 아무렇게나 촬영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촬영을 하고 싶어서 막 달라붙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에피소드도 생기고 제 경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자로서는 정말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 한국에서 다녔으면은 저는 엄청 친구들 만나면서 엄청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느꼈던 감정이 제가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있었고 그렇게 힘든 감정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하나 내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그런 꿈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학생활 해보신 분들 혹은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미국 대학생들은 굉장히 편하게 하고 다녀요. 메이크업을 뭐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 옷도 그냥 되게 대충 편하게 입고 다니고 추리닝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조금씩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유로움이 저한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게 정말 그런 거에 시간도 쓰지 않고 돈도 쓰지 않으니까 다른 거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정신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 좀 더 집중하고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다르다는 게 꼭 남극과 북극처럼 온도가 달라야 다른 게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인종이 하나잖아요. 제가 평생 보고만 자랐던 그 인종이 거기서 소수 인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수 인종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문화와 인종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너무 또렷하게 다 있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미국이라 생각하면 역사도 짧아서 볼 것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적지는 적을 수 있겠죠. 근데 볼 건 너무 많아요. 근데 볼 것보다 느낄 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한류 문화의 인기도 실감하다 보니까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분명히 생기게 해줬고, 그리고 한국을 벗어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호기심도 더 만들어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되게 진지하죠,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정말로 편한 부분도 있어요. 2년 동안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도 이방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한국이랑 많이 다르고 그 인종도 다르고 그냥 제 자신이 이 사람들이랑 색깔이 잘 안 어울린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릴 수는 있는데 그냥 혼자 그냥 느끼는 거죠. 그냥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직은 이방인이구나. 앞으로의 미국 생활은 저는 자신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마인드가 많이 긍정적이게 바뀌었죠. 미국은 저에게 앞으로 삶의 터전이 될 곳이지만 절대로 제 고향이 될 수는 없는 곳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으면 그때 제가 할 미국 생활은 지금까지 겪었던 미국 생활과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제가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한국에 있을 때만 느껴지는 마음의 편안함, 그런 안정감, 그런 거는 미국에서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